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서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VB 파산으로 불거진 위험 회피 심리에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박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 협정이 60일 연장됐습니다. 러시아는 대표단과 유엔이 오늘 진행한 협상이 마무리됐으며 추가 연장하는 데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이어 회담을 갖도록 한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이 추가 납세 부담 없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SVB의 영국 자회사를 HSBC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에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 핵 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미국 SVB 파산 여파로 미국 연준 그리고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 안녕할 수 있을지 저희가 외신 통해서 미리 대비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앵커와 함께합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건섭입니다. 네, 유럽 증시는 SVB 파산에 따른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제히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유동성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서 긴축 완화 기대도 고개를 조금씩 들더니 다행히 지수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래서 관련한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마켓워치인데요. European Bank tumbled in early trade from the failure of Silicon Valley라는 기사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SVB 파산이 당장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유럽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보시죠. 그리고 기사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 나라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수도 확인하고요. 그 안에서 있었던 키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유럽 증시는 일제히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사 안에서 저희가 키포인트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저희가 키포인트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금융시장이 미칠 중대 위험은 현재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조치를 할 것을 저희가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영국 입장은 일단은 시스템적인 전이가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는 바이든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새벽에 나오길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관련한 트위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진행된 5분 남짓한 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랬습니다. 우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SVB의 시그니처 은행 등 파산한 은행에 투자한 이들의 손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거 자체가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니저님, 이제는 상황인 만큼 연준도 이거 어떡하지 고심이 좀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그리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하는 처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잡기 아니면 시스템 안정 어느 선택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좀 헷갈리고도 그렇다면 이번에 영국 총리가 저희가 앞선 키포인트에서도 정리를 해드렸듯이 시스템적인 전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수는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은행이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은행인데 네. 그 은행 주가를 보시면 이미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 폭락장의 주가의 레벨 거의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 특히 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정치적인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이 시스템 전이 문제는 빅뱅크까지는 좀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보셨고 유럽장도 보셨잖아요. 네. 오늘 국내장 여파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 증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나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어제도 사실 미선물이 1% 넘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증시는 쭉 빠졌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좀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보다는 물론 어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웃퍼폼을 좀 했기 때문에 미선물이 좀 나스닥 기준 2% 정도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하락은 나오겠지만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 개장하고 나서 홍콩 증시가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대한 장초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국장 특히 홍콩장의 이런 동향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장까지 파악하고 그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저님과 또 신앵커와 함께 네. 오늘 SVB 사태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이 SVB 사태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의 경고 신호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그 불씨를 지필지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박지은 아나운서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다양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포르쉐 그리고 IRA 관련된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SVB 관련한 이 전 세계적인 시장의 반응과 여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종목 단으로 섹터별로 들어가서 자세한 상황 그리고 급락한 은행주들의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물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비교적 지수가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 여파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건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다른 은행들도 나도 비슷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관측 또한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안에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 failure of Silicon Valley Bank. 실리콘밸리의 실패가 dumping bank stocks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은행들을 dump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닥에 내팽겨쳤다라는 표현의 뉘앙스를 줬습니다. 기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키포인트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파산한 미국 SVB의 영국 법인을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VB의 파산 충격이 영국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죠. 은행주들뿐만 아니라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전기차들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키포인트로 저희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 키포인트는 시킹 알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lectric vehicle stocks fell in early trading after the collapse of SVB. 이 전기차 섹터가 SVB의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자산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직까지 키포인트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 통해서 함께 기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지만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이 굉장히 큰 서부 그리고 이제 기술 관련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은행이 무너지면서 이런 전기차 기업들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들의 여파가 그럼 우리 국내 장까지 또 미치는 여파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일단은 관련 산업이 어디로 이런 충격파가 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IT 투자, 혁신 미래 산업으로 굉장히 각광받아 왔었는데 이러한 산업군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뿐만 아니라 전기차들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즉 전기차 기업들이 전통적인 자본과 자원금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일부 존재감 때문인데요. 이어서는 두 번째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외신에서는 SVB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이슈들이 있었는지 박재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은행주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락을 했을 때 은행주들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라라는 포인트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안에 제목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fizer proposed acquisition of Seagen. 이 화이자가 암 전문 신약 개발 회사죠. 시젠을 약 56조 원 넘는 금액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3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M&A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됐던 이 시제는 작년에 머크와 인수 논의를 한 바 있고요. 2주 전쯤이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화이자가 인수 논의 초기 단계로 300억 달러 이상 대규모 딜 가능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어떻게 될까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화이자가 네,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인수건인 만큼 아무래도 SVB 사태에 따른 우려보다는 바이오텍 M&A 그 센티멘트 개선에 무게가 조금 더 씌워졌다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VB 그리고 바이오에 관련한 이슈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밤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 어제만큼이라도 좀 안녕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